올해 마지막 강의인데 강의 주제 자체는 혼의 심신치유에서 혼의 치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한테 이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뭐 많이 들어서 잘 알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이게 이제 혼의 치유, 소울 힐링, 치유와 성장을 통해 깨어나게 하는 혼의 치유하고 일상 속에서 위축된 혼을 바르게 살려서 깨어나면 고통받는 불행한 삶에서 벗어난다 하는 이걸 갖다가 그거 하는데 여기 내용이 이제 여러분이 보면은 혼의 치유 이걸 얘기하려면 여러분이 지난 강의 나선동력학 계속 얘기했지만 인간 존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영적 존재이다, 혼적 존재이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또 강의해왔고 그때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기본 치유 기제, 일반 치유 기제 이걸 다뤘지만 그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모든 게 혼의 문제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얘기한 기본 치유기의 일반 치유 기제에서 얘기했던 그 치유 기법이나 치유요법이나 이런 것들이 혼의 치유를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여줄 테지만 혼이 바르게 살아나고 혼의 치유가 되는 것이 우리가 모든 정신심적인 그런 장애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고 그래서 치유기제가 발현되는 거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범위를 넓게 구하지 않고 이게 학술적인 것보다는 에세이적인 걸 하면서 치유의 영과 혼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영과 혼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으면 안 되는데 영과 혼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일반인들은 영혼에 대한 건 이게 종교적인 문제니까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존재적 종교로서 기독교에서 영혼, 육에 대한 걸 갖다 기독교적으로 얘기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기독교적인 것이 사실 영혼에 대한 것 물론 영혼에 대한 건 기독교 이전의 그리스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도 핵심이 영혼 사상이고 영혼 삼분설 기독교적인 건 또 영혼, 육에 대한 게 이제 거기에 바탕을 두고 또 기독교의 고유의 영혼 사상이 있는 거지만 그것이 이제 보편화되고 이제 초종교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동양의 이제 대표적인 종교인 불교하고도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적이 있고 한데 그래서 하여튼 일반인들은 우선 영혼, 육에 대한 걸 갖다가 최소한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다 인간이 하는 걸 갖다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혼적인 걸 강조하냐 하면은 기독교 하는 사람들은 영혼, 육이 그게 모든 교리의 루틴한 게 존재적인가 그 영혼의 구원 사상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기독교라는 게 타락된 영혼에 그렇지만 이게 우리 동양에 오면 영혼에 대한 거는 동북아에서만 혼이란 말을 쓰지만 불교에서는 안 쓰는 용어고 그건 인식의 종교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그게 이제 초종교적이고 또 간종교적 종교에 가까이 특성이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존재적으로 인간을 갖다가 이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에 대한 걸 제대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반인들은 학술적으로 이게 요새 챗GPT 같은 걸 여보가서 보면 종교적이거나 또는 철학적이거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루틴한 그런 걸로서 요즘의 챗GPT는 좀 더 일반인들이 개념적으로 개요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나와 있지만 사실 영혼의 문제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실제로 영혼에 대한 영혼이 무엇이냐 또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사실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관념적으로 알거나 이럴 수밖에 없고 직관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한강이 수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강은 사유를 통해 가지고 깊이 들어가지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강의 거기에서는 영혼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것은 모두로 사유에 들어가면 직관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거고 또 보통 사람도 그걸 알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제대로 알려면은 이게 이제 수행이나 수련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래서 최소한도 그걸 하기 전에도 온전하게 알 필요는 있다 이거예요. 막연하게 심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프시케 정신 나라고 하는 주체에 대한 걸 심리학적으로 심리에 어떤 의식 무의식의 뭐 융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총체적인 경험을 갖다가 프시케 정신이란 걸로서 이렇게 쭉 해서 그 구조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그거지만 존재적인 건 영혼에 대한 걸 따로 쓰고 있지만 분석 심리학에서는 잘 안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심청 심리에서도 프시케 쓰는 것도 인간의 주체를 갖다가 나다 이런 거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그걸 정신으로 얘기하지만 그 정신이란 게 오히려 옛날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호하게 심적인 우리 인간의 그 의식, 무의식 이것이 어떻게 구조화되면서 주체가 어떻게 그걸 인식하고 하느냐 이런 거에 걸로 해서 인간이 정신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오히려 동북아에서 우리가 정신할 때는 뭐 영혼이나 이걸 갖다가 통칭해서 이게 통용적으로 할 때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사실 서구에서는 현대화되면서는 좀 더 인식적으로 심리적으로 심리의 구조 체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갖다가 제대로 보통 사람도 알 수가 없게 왜냐면 존재적으로 내가 영혼을 가진 존재다 내가 영적인 존재다 알게 되면 사람은 이게 각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모르고 하고 그래서는 자기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그런 정신심리적으로 어떤 고통이 있어가지고 고통을 받고 불행을 느낄 때 자기 존재에 대한 걸 생각하게 된다 이게 영적인 내 뭐의 문제인가 혼적으로 영적으로 혼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걸 치유할 수 있는 그게 내가 왜 모든 치유에서 혼의 치유와 또 그걸 넘어서 이제 고급 치유로 가면 혼의 치유가 제대로 되고 있어서 혼의 치유를 얘기할 때 앞에서
거기서부터 지금 기본 치유, 일반 치유 기재하고 하면서 내가 각성 자각을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각성자각. 그건 혼적인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을 각성자각이라는 게 혼이라는 게 또 영과 따로 노는 게 아니고 기독교에서 그거 하는 게 아주 정확히 맞는 거예요. 영의 외체로서의 몸으로서의 혼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건데 혼이라는 건 영의 몸이다. 그러면 사실 불교에서도 아레아식이 근본인데 아레아식의 모든 것 갖다 말라시기 그걸 동일시해가지고 그걸 취해가지고 어떤 생의 연에 의해서 말라시기 그게 될 때 그건 불교에서도 존재적으로 얘기 안 하면서도 아상이라는 말 쓰고 거짓자라고요. 가 이렇게 말을 쓴다 이거예요. 그럼 이 기독교나 저쪽에서는 완전히 혼이란 건 자로 본다 이게 지적이고 양쪽에 각각 있는 속성을 얘기할 때 보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물론 혼이 육에 의해서 타락이 되고 나면은 그에서 모든 타락된 혼이라는 거. 불교는 무조건 말라식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 양쪽이 얘기하는 것이 존재적이고 인식적이야. 존재적으로 구원의 종교고 이쪽은 인식적으로 깨달음의 종교지만 사실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 보면 상응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이게 치유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게 정신심리적인 문제라는 게 결국은 혼의 문제라는 걸 내가 누누이 강조해왔고. 영혼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것이 동서양과 영속철학적인, 영속종교적인. 그래 그거는 영속종교, 영속철학적으로 이해한다는 얘기는 초종교적이고 통종교적, 간종교적으로 이해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영속철학이라는 게 어떤 한 특정 종교 전통에 따라서 이걸 쓰는 게 아니니까. 영속철학의 페레니아라는 뜻이 헉슬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통종교적이고 간종교적이고 초종교적인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건 당연히 영속 종교적이고 영속 철학적이고 영속 수행적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영속적인 철학이나 수행이나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의 그 현대 과학,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현대의 신과학이나 심층뇌과학 또는 가장 중요한 게 양자, 파동. 이것이 이 우주와 이 세계와 이 생명이 어떤가를 갖다가 너무나 소름 끼치게 얘기하는 게 전통적인 이게 뭐예요? 영혼. 이거하고 완전히 더 놀라울 정도로 신비스럽게 얘기하고 있다. 이 책이 사실 보통 영혼의 치유라고 해서 소울 힐링이라 하는 것들은 뉴에이지적이고 뭐 체면 치유라든지 미래 진행이라든지 일반적인 이 혼의 치유와 관련되는 것도 좀 포함하고 있지만 영혼의 치유지라고 하고 있는 거지만 나는 순수하게 혼의 치유래. 영적 장애는 여기서 취급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치유를 할 수 없다 치유자는. 그리고 그것이 그 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걸 다룰 수 있는 것은 그 넘어 지금 이 혼의 치유를 넘어서 영적인 치유라는 것은 반드시 수련과 수행을 통해서 종교적이든지 초종교적이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내가 누누이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영혼에 대해서 사실 온전한 이해를 간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얘기하는 건 어떤 한 종교와 지금 얘기했듯이 종교의 시각에서 영혼을 다루는 거는 그렇다면 가장 근접하게 다루는 건 기독교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종교에서 존재적으로 봤을 때 영혼에 대한 통종교적 또는 간종교적으로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 이런 온전한 이해, 인간에 대한 거는 영적, 혼적 존재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럼 현대 혼의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럼 우리가 치유와 관련해서 혼에는 이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그게 있다 이게. 불교에서는 말라식은 완전히 부정의 상대지. 긍정은 없어 말라식은. 완전히 그건 목매 미혹의 그거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타락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부정적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가면 그래도 살아나면 그리고 보통 장애가 우리가 얘기하는 성격 장애자.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강의하면서 10가지 그 유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게 극적인 성격 장애자들.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 아주 소란하고 그랬지만 소시오패스적이고 기묘한 그거로서 완전히 성격 장애에서 다룰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룰 수가 없고 현대 심리학의 심리치료 또 정신의학적 치료도 약물로 주로 하고 있는 거지 뭐 치료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서 이제 영적으로 가벼운 근본적으로 어떤 이 뭐 영이 장애로서 물론 어떤 나쁜 기운, 사기, 빙의 뭐 이런 수준도 물론 치료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영적 치료한 건 보통 그게 아니고 가볍게 거한 사람 중에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고 그걸 자기 스스로가 자각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게 혼의 치유에서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 이걸 넘어서야 뭐걸 가려면 영적인 그런 수련 그거의 바탕은 명상이다 이게 우리 지금 요새 통촉출이나 마음체계 명상 여기서 지금 명확하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는 명상이나 이런 게 다루는 게 아니고 명상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물론 이게 몸으로 하는 이 수련으로서 지우 명상 기공에서 명상에 대한 게 기본적으로 기공 명상
정상. 그래서 여기서 순수하게 부정적인 혼이라고 하면 혼이 위축이 되고 장애가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혼이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인의 건기와 개인 차이가 다르지만 뭐예요? 용기와 신념과 의지 이런 게 강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혼이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혼이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의 기득권적하고 집권이나 뭐 이런 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지만 거의 좀비화됐다고 하는 거죠. 완전히 혼이 우리가 얘기하는 긍정적인 혼의 그것이 거의 다 죽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불교에 쓰고 있는 목매 미혹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말라식의 얘기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혼의 치유를 나올 때 핵심 그거고 또 그거를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내가 앞에서 각성 자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학습하고 훈련하고 만트라적으로 그하고 하는 것만이 그한 거다. 가능한 거다 하는 것을 내가 얘기했듯이 현대에서도 혼의 심리학이 바로 내가 얘기하는 건 혼의 긍정적인 면을 살리는 거예요. 혼이 위축이 되거나 혼의 장애, 성격적인 장애인데 가벼운 장애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본인이 내가 장애가 좀 있구나 하는 걸 어웨어니스, 자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심한 사람은 그 자체가 자각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 장애자들 중에서 아주 기묘한 조현성이나 조현형이나 편집성이나 정치 지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만 또는 아까 얘기했던 이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들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말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약간의 그한 사람들이란 건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혼의 심리학이 강조하는 것이 뭐 아들러 심리학이 용기,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성이라는 게 지난 강의에서 얘기한 나선 동력학에서 얘기한 뭐예요? 레드밈이 인간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가치 추구적 본성 중에서 레드밈의 본성이 나는 그걸 갖다 현대 인류의 저주라고까지도 얘기했어요. 레드밈의 저주가. 그런 사람들 레드밈이 하나의 블랙홀 같은 거예요. 레드밈의 바탕은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때문에 완전히 채워질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인간의 욕망은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이제 락강이 잘 다루고 있지만 그건 또 락강의 그하고 내가 얘기하는 건 다르고 락강은 뭐 명상하는 까지도 욕망의 그거다. 그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들러가 얘기하는 권력 추구적인 힘, 권력을 추구하는데 그게 쭉 블랙홀 같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레드밈적인 모든 인간들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지만 그래서 그거 자체가 우리가 지금 무가하기 위해서는 이게 고래 심리학의 서양에서 대표적인 융은 영혼을 볼 수 있게 자기와 다르게 다루고 있지만 그렇지만 영혼의 심리학이라 또 그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실제 영혼의 심리학 볼 수 있는 아까 내가 얘기한 그 용기나 신념이나 의지나 이걸 발현되게 하는 아들러 심리학, 개인 심리학이네 또는 빅터 프랑클 같이 극한의 실존적인 거기에서 그 의미를 추구하는 거라든지 또 아사지오리 같이 완전히 그거는 뭐예요? 개인의 어떤 자기의 그 단계적 발달과 나중에 자아존랑에까지 가서 하는데 거기서도 어떤 의지와 의미와 이런 것들이 서양의 지금 현재 유명한 그런 지금 언급한 이런 심리치료로 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핵심이죠. 내가 하고 있는 거하고 다른 게 뭐냐? 그런 심리학에서는 그런 걸 하고 있지만 그런 걸 일깨워 주긴 하지만 훈련이나 수련이나 이런 건 없대요. 학습이나 훈련. 그걸 강조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내가 계속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은 우리 인간은 한번 무의식에 뿌리 있게 태어나서부터 그게 각인되고 나면은 그냥은 변하지 않는 거래요. 변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다 태어나서부터 무의식에 혼이란 것이 아이가 딱 잉태하면서부터 혼이 사실 혼에 진짜 태어나서 혼이 진짜 성장하는 것은 2살, 3살 언어를 배우면서부터 인지와 함께 혼이 성장 발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혼은 언제부터 활동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속에 있을 때부터 인간의 그런 생명력 발현의 그런 본성이 발현되는 걸 디지털 보면 요즘 그런 것도 보여주잖아. 땅대 서로 경쟁적이란 말이야. 서로 막 싸우고 아이가 막 그하고 태아로서 이게 조금 형태가 갖춰서 이제 그에서부터는 5, 6개월 지나서부터 이때부터는 아이가 막 그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막 그 정도까지 역동적인지는 모르는데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게 혼이란 말이에요. 혼이란 것은 생명을 잉태하면서부터 이제 혼이 이제 그 생에 관련되고부터 이렇게 그 연애에 의해서 쫙 성장하는 거지만 그래서 결국은 모든 건 혼의 문제다. 아까 내가 영적인 건 따로 그걸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혼의 치유에서 강조하는 게 왜 혼의 치유인가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고 결국 혼의 치유를 한다는 것은 이게 인지의 문제고 사실은 이게 다 성장 과정에서 사람 건기에 따라 다르지만 다 발달을 제대로 하는 사람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차이가 있다. 혼의 인지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지 의식의 문제 그건 인지의 성장과도 같은 거죠. 의식의 치유와 성장을 위한 혼의 치유가 왜 중요하냐? 그럼 근본적 치유의 원리가 뭐냐? 그다음에 혼의 치유를 그럼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오늘 강의가 바로 혼의 치유
치유 기제인데 심신치유 기제다 할 때는 우리가 모든 게 이게 혼의 문제다 하는 것을 치유자에서 여러분의 치유 대상자들한테 여러분을 자각시키고 알게 해야 되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혼이란 것은 영의 외체로서의 그 혼이라고 했지만 이건 생명력 발현의 주체란 말이에요. 존재적 주체. 그것도 여기에서는 그 안에 인간이 가진 욕망이에요. 동물은 주로 이제 욕망보다는 욕구, 생리적인 나선 동력학으로 얘기하면 베이지밈 단계가 완전히 생리적인 욕구의 단계 아니에요. 그 후에 퍼플밈만 해도 공동체, 가족의 안녕 속에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것도 욕구 중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욕구가 이제 완전히 욕망으로서 완전히 그하는 게 이제 레드빔이 되면서 그러는데 동물한테도 그럼 욕망은 없냐면 고등 동물한테는 욕망이 있다. 포유류에. 그 욕망은 뭐예요? 인간과는 다르지. 그 욕망은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동물이 가진 욕망은 뭐예요? 동물도 우리가 얘기하는 레드빔 권력의지. 권력의지라는 게 계층에서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욕망을 가진 동물은 어떤 동물이겠어요? 포유류들이 그런 이 서열 위로 올라가자 한다.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물들은 그 이외에는 인간이 가진 것 같이 무지하게 복잡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무한 욕망을 갖고 있지 않다. 인간이 그걸 왜 그러냐 하는 것은 라깡의 상징계라는 거. 인간이 우리가 인지하고 하는 게 다 언어와 불교로 얘기하면 유식과 연관된 얘기. 언어와 상징 그걸로서 이해되는 거. 그걸로서 이 뭐예요? 그게 또 라카가 이게 타자의 욕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라카가 얘기하는 게 통찰이 있고 되게 그한 건데 중요하지만 그 욕망은 채워질 수 없다는 거지. 인간은 유일하게 인간의 욕망이란 건 인지와 자기의식 이것이 동물과 다르게 하다 보니까 그 욕망이 동물과 다르게 완전히 채워질 수 있는 욕망의 도회가 되기 쉽고 인간의 그한 게 권력, 힘에 대한 의지 인간의 욕망이라는 걸 우리가 분류해보면 이게 힘 그러니까 권력과 재물, 지위 이런 거에 관련되는 것이 우리 욕망의 그걸로 되는데 이게 다 홀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또 이게 레드밈의 본성이에요. 레드밈. 이 수준에서는 전부 인간이 전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걸 갖는 게 이게 이제 혼의 속성 중에서 욕망인데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나쁜 쪽으로 가면은 이게 완전히 인간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목매 미혹에 빠져서 이게 뭐냐면 혼 자체는 이게 지혜는 혼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혼은 기독교에서도 아주 지적이라 그래요. 불교에서도 이걸 혼을 뭐냐면 사량식이라 그래요. 혼이라는 게 지적이긴 하지만 사량을 한다. 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혜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혼은 뭐예요? 끊임없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위에 인지와 의식이 발현되거나 그것이 그하기 전에는 성장 발달되기 전에는 여기에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가치밈이 그걸 가장 잘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레드밈 위에가 뭐예요? 블루밈이다. 그 위에가 우리가 오렌지밈이다 했을 때 그 위에 그린밈이다. 이렇게 했을 때 블루밈이라는 게 인습이란 말이에요. 동물의 포유류에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본 질서는 있다. 이게 그거 안 할 땐 접을 주지. 결국 또 이걸 또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인습을 만든 사람들이. 레드밈의 승리자들을 가진 자들의 권력자, 통치자들이 이제 이게 인습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블루밈의 인습이.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은 인습적인 걸 벗어나는 쪽으로 이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가진 자들이 그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것들을 내세우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거지. 블루밈이 완전히 인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법과 제도. 블루밈을 지배하는 건 뭐겠어요? 이념이란 말이에요. 이념의 또 노예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이 모든 문제들 이런 것을 전부 다 사람들이 여기에 블루밈과 레드밈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태어나 성장 과정에서 오늘날 교육은 어디까지 가요? 인지 발달이라는 것 자체 성장 발달이라는 게 여러분이 오래된 거지만 그래도 그 통찰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쓰고 있는 비아제 그걸로 하면 우리 전조약심 가기 스쿨링 에이지 돼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 구체조약심 단계 우리 전조약심 단계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어떤 통치자 같이 상대에 대한 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밖에 이해 못하는 거 그런 인지의 수준이에요. 인지는 우리가 인지를 알미라고 되어 있지만 알미 중요한 게 아니라 인지는 수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면서는 우리가 구체조약심 단계에서는 뭐예요? 다 이게 자기만 있는 게 사회적인 거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논리적인가 합리적인가 요거까지 따지는 거 어때요? 구체조약 초등학생만 돼도 그걸 따진단 말이에요. 5, 6학년 가면. 근데 그걸 넘어서 따지는 게 뭐예요? 비아제가 얘기하는 형식조약심이란 말이에요. 자기 성찰적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 자체를 생각하게 된다. 메타적으로. 성찰하게 되고. 근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오렌지 밈이란 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오렌지 밈은 사실 인지적으로 얘기했을 때 구체조약심과 형식조약심의 초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중등학교 정도의 인지 거기에서 그한 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그런 단계에 가면 성찰적이고 메타적으로 그 생각이 되면 이게 이제 그린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형식 조작심의 초기, 블루밈이 구체 조작심, 그린밈까지는 후기 형식 조작심인데, 물론 후기나 전기나 초기는 비아제가 쓴 용어가 아니에요. 비아제는 그냥 형식 조작심을 했지만 형식 조작심이라는 게 초기, 전기, 후기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인지의 수준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 위에 넘어갔을 때 펜일부가 얘기하는 통합적인 비전 논리적인 후기로 형식 조작으로 갔을 때 이게 뭐냐면 통합적이고 비전 논리적이에요. 이거를 넘어가면 이제 그한 거지. 이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걸 왜 얘기하냐면 20세 초반까지 가면 다 교육이나 이걸 통해서 이런 게 눈을 뜨게 되고 인지를 하게 돼요. 다들 보면 10대 사춘기를 지나고 또 그걸 넘어서 가지고 또 이 고등학교 가서 자기 성찰적이 되면서 다시 또 그하고 또 그 중에서 그한 사람은 중에는 그 다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10대 후반 대학교 들어갈 때 되면 뭔가 자기가 세상을 갖다 좀 더 깊이 있게 통합적으로 보고 또 실존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 자체가 인간이 성인이 된 다음에 어떤 직업을 갖고 그 직업적인 게 지배하면서, 그런 직업의 대표적인 게 검찰이라는 직업이거든요.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다 지능과 이건 좀 다른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지능이라는 게 머리 그 하는 거 그거 쓰는 거 해가지고 학교는 뭐 제일 좋은 학교를 들어갈 수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거 들어갔다고 했어도 지능으로서 그 해결되는 문제까지는 오렌지 밈 수준이에요. 그 위에 인지가 그 하는 것은 그건 지능이 그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지능이 높다고 해요. 그건 조금 더 위로 가는데, 지능이 어느 정도 지능이라는 건 필요 조건 되지만 전혀 충분 조건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내가 얘기하는 건 어떤 직업을 갖게 되고 그거 하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퇴행을 하고 퇴화를 하고 이렇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젊을 때 그 했던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떤 직업을 갖느냐 그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버린다 말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비극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거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과 제대로 된 인지와 지능과 이건 다 거짓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 뭐예요? 지적으로 알고 있는 건 전부 다 이걸 거짓으로 다 포장하다 쓰고, 이게 다 어디로 가냐면 블루밈, 확정 편향적으로 이념으로. 디지털 블루가 제일 문제예요. 디지털 블루가 지금 오늘날 문제예요. 디지털 블루가 뭐냐면 확정 편향을 더하게 되고, 그럼 뭐 그때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 딱 이게 믿는 거 이게 오다 하면 그 이외의 건 다 X고, 그럼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얘기하고 하는 걸 본인 스스로도 그걸 인식을 못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극단적인 유튜버들이 그 하는 거 들어보면 저 사람이 돌아간 게 아니냐, 이렇게 돌아도 저렇게 돌기는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돌아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지한 거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인간이 이런 존재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 이게 와서 쪽으로 퇴행하고, 근데 그러면서 이건 또 뭐예요? 블루는 또 이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얘기한 건 직업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직업이 대학 교수인 사람도 다수는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면 퇴행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참 나이 때도 하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는 얘기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내가 서로 놀랄 정도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스파이럴 다이나믹스, 내가 지금 얘기한 건 딥 스파이럴 다이나믹스를 내가 강조하겠지만 이것이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런 장애적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 그걸 장애적으로 그렇게 만드느냐. 여러분이 그 하는 건 우리 인간이 이제 뭐 혼의 치유를 갖다 얘기해서 내가 하는 건 모든 게 지금 여기 혼이 갖고 있는 속성, 욕망, 그리고 혼이 각성자각하지 않고 학습하고 훈련하고 하지 않으면은 지적인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이 들어서는 자각을 하지 않고 성찰을 하지 않는 건 지적인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 지식적으로 대단해요. 아직 지식은 치매가 안 걸렸다면 뭐 나이 들어가지고 뭐 그거 다 들어 지식적으로 그러는데 그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내가 그 사람들 만나보면은 깜짝 놀라요. 내가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좀 그거 하면 겉으로 강하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벌써 딱 보면 안다 이거. 실제로 얘기해보면 또 그거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걸 뭘 얘기하느냐. 혼의,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심신치유 기제를 얘기하면서 그럼 왜 혼의 치유가 이렇게 줄여서 혼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냐. 이게 뭐냐면 혼의 치유는 대상관계와 성장 환경의 문제로 위축된 혼이라고 했어요. 성장 과정에. 부정적 인지, 부정적 장애시. 이게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혼이라고 하면 혼은 지금 얘기했듯이 욕망.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이 얘기했을 때 중요한 것은 혼을 갖다가 이게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혼이 그 사람의 전생 칼마에 의해서 갖고 온 혼이란 게, 또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태어나면은 아레야식의 그것이 부모나 그 생의 연에 의해서 말라식에 그냥 카피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라식이 동일시하는 게 그 생과 연이 안 되는 것은 아레야식이란 건 바다와 같이 엄청나게 그게 무수한 생을 통하면서 무엇이 그것이 저장되고 변화되는 거니까 그 중에서 그 생과 관련되는 것만이 이게 발현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을 우리가 하고 하면 혼이란 게 세 가지 중요한 게 그거예요. 혼의 성장이나 장애를 지배하는 게 뭐냐면 혼의 인지의 문제, 자기, 혼의 정신심리.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우리가 이게 장애냐, 혼이 이게 어떤 성장을 하느냐, 아니면 장애로 가느냐 하는 것은 발달 과정에서 이게 장애 쪽으로 가느냐, 성장으로 가느냐, 그걸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기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이게. 이것이 바로 인지는 바로 인간의 뭐에 관련된 게 지와 이건 지식이 아니고 지, 알에 대한 수준과 그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걸 지배하는 건 식이죠. 정신심리는 인간이 갖고 있는 심에 대해서 여기 있는 혼이란 것이 혼이 갖고 있는 속성 기본적으로 의지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 자기 자체는 아이디란 말이에요. 정체성. 그럼 이것 자체가 성장을 하느냐, 격리장애 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격리장애 쪽으로 가면 이게 점점 더 악화된다 이게. 제일 먼저 혼이 문제가 되는 쪽으로 하면 혼이 뭐가 되었냐죠. 혼이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혼이 위축이 되는 것은 바로 부모와 대상관계와 또 환경이 욕구와 욕망의 주체란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가 그러지 않을 땐 타고나기를 강한 길을 타고난 아이와 보통이거나 또 약한 그게 따라 또 다른 거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될 땐 대상관계, 성장환경 문제, 대상관계하고 성장관계 이것이 부정적으로 가느냐. 부정적으로 가면 이게 뭐냐 위축이고 장애를 일으킨다. 오늘 위축 장애가 되게 되면 인지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지의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지만 정서적인 인지까지 포함하면 언어적인 인지가 원래 인지의 그거지만 이것이 아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거에 대한 정신심리적인 장애 다양하단 말이야.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대상에서 양육자, 엄마와의 분리불안 같은 아이들이 엄마가 또 워킹맘이야. 이런 데서 애들이 분리불안 장애가 생기다는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되면서부터 그건 아이가 갖는 그 다른 속성에 의해서 그것을 벗어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인지적으로도 제대로 발달을 제대로 안 해야 되고 또 부정적인 일들이 정신심리적인 다양한 발달 장애가 생긴다. 그럼 혼이 이렇게 서로가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것이 나빠지면 이게 나빠지고 이게 나빠지면 혼이 더 위축되고 장애되고 이런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여러분이 아는 거지만 상의 상관성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말이에요. 치유 기제를 다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성장 과정에서 점점 가면서 이제 내가 잘 쓰는 이게 점점 성장하면서 소액소화된다 그랬어요. Condensed experience. 성장 과정에 계속 복합적으로 이 무의식은 뭐 라강이 얘기하든 안 하든 간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동양에서 얘기하던 건데 전부 다 이건 무의식은 구조화되어 있다고 보았는데 그것도 라강이 생각하는 이상의 구조화되어 있는 거죠. 양자적인 것까지 생각하면 더 복잡한 더 그한 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현대 과학적으로 하면. 단순한 철학적이나 심리적으로 라강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구조화가 상상을 초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정 무의식에서는 그 구조화된 것들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걸 내가 얘기하려면 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얘기 안 하고 지나가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런 속성들 결국 모든 게 혼의 문제다. 그냥 혼의 위축 장애가 다른 것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다른 거에 악화되면서 혼이 더 그렇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코엑스화되면서 성인이 된다. 지금 가진 자 통치자, 지배자들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우리가 소위 괴물 같은 통치자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뿌리를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성장 과정에 이런 거예요. 지능하고는 달라요. 지능은 어느 정도 명문대, 서울대, 법대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는 이 사람이 그 고등학교 때 이렇게 나는 그걸 봐도 그 선생님이 얘기하고는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해 요지는 우리가 심리치료나 내가 누누이 귀 아프게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한 같이 어떤 이거에서 근본 뿌리를 갖다가 이걸 치유를 시킬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걸 완화시키고 호전시키는데 좀 그하지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 나빠지면 또 확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혼의 치유가 내가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그냥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뿌리를 뽑기 위한 것은 일시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 하려고 하는 거 가지고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근본 치유라는 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이 혼을 바르게 살리는 근본 치유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혼의 치유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도 다 근본적으로 이 혼의 치유와 다 연관된다고 했어요. 모든 게 혼의 치유로 영적인 장애는 내가 도외시하고서 지금 얘기하는 거라 그래요. 영적인 장애는 지금 현대 정신의학 뭐 심리 어디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각성자각 앞에서 계속 얘기해온 앞에 그 부분에서도 인지 자각에 대한 인지 미임을 내가 굉장히 강조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의 내담자들한테 자기가 인지한다는 게 뭘 단순히 안다는 게 아니라는 거. 단계적이고 최소한도 인지가 자기 성찰적이고 서양에서도 어떤 메타적인 인지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실존적이고 통합적인 인지를 할 수 있는 건 그야말로 이성적인 혼은 이성적인
이성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성은 그거의 영적인 그 수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인지를 그 수준에까지 가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도록 그게 이제 인지학습이지. 인지학습이라는 게 단순히 배운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까 이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걸 쭉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성장 과정에서 이게 다 배우는 것 같지만 그것도 아주 제대로 잘 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통합적이고 이성적이고 비전 논리적이죠. 캐닐브가 얘기하는 그런 이성적이고 실존적인 이런 수준에 그렇게 이럴 수 있지만 이런 수준에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일시적으로 인지가 생겨가지고 그게 그하기도 해도 사회로 나와가지고 그 하면 이게 다 사라지면서 일로 내려온다는 거. 퇴행돼야 된다는 거. 이걸 내가 강조한 거예요. 이게. 20살과 대학교 다닐 때 한창 그 할 때는 요게 반짝반짝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지금 나이 들면 이게 쭉 이게 하면서 이 밑으로 온다는 거. 이게 퇴행된다는 거. 이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실질적으로는 이 재인지 밈 학습. 밈이죠. 그 내담자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게 어느 수준이냐 하는 걸 밈에. 그걸 여러분이 딱 해야죠. 당신이 그것이 이런 수준인데 실제로 우리 인간은 그런 수준에서는 우리가 이런 욕망이나 이런 그거나 이런 중도 이런 게 빠지기 쉬운 게 되거든. 당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인간이 그렇게 돼 있다 이게 그런 존재가. 거기서 벗어나는 일은 인지를 그 위의 단계로 인지하고 자각하고 각성하고 해가지고 위로 끌어올려야만 된다는 얘기.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재인지 밈 학습.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기자애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위축이 된 사람은 부정적으로 간다. 인지는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인지를 갖다 그렇게 하는 건 무지하고 무명하고 인지 자체가 이게 불확실하고 착각이고 오류고 이렇다는 것 자체를 갖다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한테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담자한테 알게 우리 인간은 이렇다. 이건 숙명적인 아이가 3살, 4살에 언어적인 인지가 발달했을 때 전조작심 인지란 말이에요. 5살, 6살까지. 그때는 자기가 아는 것이 다지 상대가 어떻게 알고 하는 거 상대의 마음이 이걸 알지도 못하고 그런다. 그런데 아이가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고 그 하는 것은 불행하게도 그때다. 실제로 그 외에 인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와가지고 하면 되겠는데 실제로 아이가 7살 이전에 이제 전조작심 수준에 있을 때 그때는 완전히 인지 수준도 낮은 데다가 아는 것 자체도 어때요? 제대로 알 수, 이럴 때, 그때 각인된 거 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그런 걸 예상관계론이나 이 성장 관계가 중요한 게 부모가 아예 한계를 알아가지고 안아주기를 제대로 그 하면서, 그러면서도 디시플린도 주면서, 무조건, 우리가 아니라 디시플린도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런 게 보통 부모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래요. 근본적으로, 숙명적으로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심리치료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발끈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심층적으로 정신 분석으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도 심층적 심리학적으로 융의 분석 심리학 이와 같이 심층적으로 인간의 의식, 무의식을 문제를 다뤄가지고 전환하고 정화하고 할 수 있는 훈련, 수련 이런 것이 없이는 다른 이 심리치료에서 뭘 해가지고 뭐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걸 쉽게 우리가 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자기 치유를 하는 단계로 우리가 그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혼과 인간의 내면의 의식, 무의식에 관련된 문제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다 이게 혼에 그한 거예요. 혼이야 이 모든 게. 또 이게 자체가 뇌를 통해서 다 이게 발현된다. 그리고 물론 뇌를 둘러싸는 신체. 혼과 뇌에 무의식만 물론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뇌로 와가지고 이게 표청의식 뭐가 되는 거지만 이 자체는 무의식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또 뭐냐면 뇌의 문제로 환원이 된다 이게. 뇌과학자들은 그것만 가지고 이거 다 그게 아니고 현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뇌가 그렇게 변성이 되게 뇌의 변성이에요. 모든 병의 원인은 여기서 생기는 건데 이게 발현이 이걸 도게 보니까 뇌의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뇌의 신경전달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란 게 다 정상이 안 된다. 이것이 다 비정상이 된다. 병리상에 심할수록. 지금 우리는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무의식을 어떻게 우리가 정화시키고 무의식을 그하는 문제하고 통속적으로 얘기하는 신경가소성이죠. 문제는 이 두 개의 문제로 그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는 내가 근본을 문제가 얘기했지만 성인이 돼가지고는 특히. 그러니까 사실 아동의 치료나 심리치료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동은 심리치료자면 제대로 만나면 그냥 가성에 의해서 쫙 변화되는데 문제는 이게 25살 돼서 딱 굳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주로 다루는 대상자들은 아동을 여러분이 다루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건 어쩌면 쉽다 이거예요. 아동 심리학 자들하고 심리치료 잘하면 쉬운데 가수성이라는 게 쉽게 막 되지만 성인이 되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혼의 치유에서 인지의 문제라는 걸 그하고 모든 것은 하향 인과적이에요. 상향. 모든 것 보다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근본적인 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카르마지만 그 사람이 타고 갖고 온 카르마가 근기지만 카르마가 있으면 그게 문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또 앞에
앞에서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 어떤 칼마가 어떤 생에서 그 칼마를 완전히 해체, 소멸시키면은 그 오히려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걸 내가 굉장히 여러 번 강조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 우주와 뭐 기독교라면 우리 신이, 하느님이, 불교적이라면 열애가 하는 그 이 우주의 그거는 너무 신묘막측하고 해가지고 언어로 말로서 한마디 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칼마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건기가 나쁜데 칼마가 그한 사람은 그 생 아니라 앞으로 뒤에 많은 생, 왜 이 생에도 더 많은 죄를 지니까 업을 짓고, 기독교식이라면 죄고 이쪽은 업이니까 가는 다음 생에 그거는 얼마나 많은 생을 갈지는 개인에 따라 다른 게 그한 거예요. 진짜 깊이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칼마고, 칼마와 건기, 그것이 또 부모와의 칼마에 의해서 생기는 유전적인 거. 그것도 대상 환경이나 이건 뭐예요? 코칼마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뭐예요? 막 역경도 거쳐왔지만 지금 뭐 전 세계가 놀라는 이런 나라가 되고 그거 한 것도 이게 우리는 어떤 그런 축복적인 거란 말이에요. 모든 시대, 환란의 시대를 거치면서 와가지고 내 이 시점까지 왔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몸으로 보여 다 겪으면서 온 사람이 내 같은 사람은. 그리고 더 어릴 때는 6.25 해방. 모든 걸 이렇게 보면 내 책의 프로그에서 내가 집약해가지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금생에서 이렇게 환란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전쟁에서 거지, 고아원 그런 것이 트라우마가 오히려 그것이 그랬지만 또 10대 때 그런 것이 오히려 그거를 20대 되면서 다르게 넘어서고 또 그것이 갖는 다른 네거티브 이펙트도 있는 거 그런 걸 갖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게 쭉 구해왔느냐. 이 책에서는 딱 프로그에 잠깐 앞쪽에서 좀 얘기했지만 그 서사가 엄청난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다. 모든 건 혼에 근본으로 가면 이제 칼마고하고 했지만 보편적으로 영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아래아식의 문제다 그렇게 하지만 문제는 혼이다. 이게 여기에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근본 치유의 핵심이 된다는 거지. 하양이고 병제. 그래서 문제는 앞에서 얘기하는 혼의 목매 미혹이란 말을 이건 인지적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라 이게. 건기가 낮다든지 막힌 목매 미혹이란 건 건기가 낮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지식으로서 뭐 좀 이렇게 배웠다 해야 그건 지식일 뿐이지. 그 사람을 의식을 갖다가 조금 더 그 사람을 거하게 만들지 못하게. 건기가 낮은 사람도 그래서 지능하고 서양에서 인텔리전스가 마치 영성지능 무슨 지능하고 있지만 그 인텔리전스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전혀 다른 거예요. 지능 갖고 해결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혼의 목매 미혹의 위축 장애는 정신심리장의 근본 치유보다 어렵고 광비한 레드밈과 블루밈 이 사람은 다 뭐예요? 여기에 중독된 사람들. 권력 중독, 가지는 거 중독, 블루밈의 확정 편향에서 하는 거 요거 이외엔 전부 다 아니야 이건 뭐 적대시하고 혐오하고 막 이게 다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젊을 때는 대단한 대학을 나오고 교수를 하고 한 사람도 그렇게 쭉 되는 거예요. 나선 동력학이란 인간의 사회적 가치 추구 본능, 가치미밀하게 그걸 얘기하는 거면 이게 인간의 심층적인 걸 다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심층 나선 동력학은 바로 저걸 저렇게 만드는 건 여기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작합시다.